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바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톰리가 또 시장이 바닥이 나왔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보시면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평가 구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점에서부터 해서 거의 절반 50% 정도는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차트만 봐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이잖아요. 가격적인 측면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MVT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VRV 수치를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보조지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런 보조지표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지표 데이터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알면 이게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단순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서 보는 이런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트 안에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은 세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력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코인은 가능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A라는 지갑, B라는 지갑, Z라는 지갑까지 쭉 있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고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MVT와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MVRV라는 수치라는 부분들이죠.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은 낮지만 네트워크 내부에서 활발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MV하고 T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T는 뭐냐면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세력들, 고래들,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물량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0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관들과 세력들은요, 해킹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 지갑에다가 이체를 시켜요. 이동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이체를 시키는 것을 하나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거래량 자체를 영어로 했을 때 트랜잭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활발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T 보이시죠?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내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가격이 낮은 상태라면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MVT 시그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MVT가 낮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MVT와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건 어떤가요? 이게 낮은 건가요? 계속 쭉쭉 올라가죠. 이 MVT 시그널이 올라갔을 때 가격도 동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낮다면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지표예요. 이것도 똑같이 MVT 지표긴 하지만 아까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 말하는 이런 지표와는 조금 다른 지표, 오히려 더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 보시면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래량이라는 게 늘어나야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낮은 상태이나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가 저평가된 상태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트랜잭션 볼륨에 대한 90일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간의 평균치예요. 트랜잭션에 대한 볼륨.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활동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 구간을 나타냈을 때 과거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급락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더리움 가격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25년도 12월 달에도 바닥을 치고 나서 MVT 시그널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닥이 형성됐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게 뭐냐면 바로 MVRB라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이 MVRB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투자자가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치가 반대로 낮다라는 것은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거나 손절했거나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는 상태일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을 시사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MVRB Z스코어에 대한 지표를 한번 볼까요? 지난 거의 한 8년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이 검은 색깔 선은 바로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은 MVRB Z스코어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초록 색깔 박스의 하단에 검은 색깔 선, 이더리움의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파란 색깔 선이 이 초록 색깔 바닥에 위치했을 때 보통 바닥 구간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MVT 지표 하나만 봤을 때는 2025년도 구간이 저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MVRB Z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때가 바로 12월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2월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초록 색깔 하단에 닿았을 때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12월 달에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바닥 신호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역시나 이 초록 색깔 이 박스 안에 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역시나 역사적으로 봐도 이 구간에서 항상 바닥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라 보니까 저는 현재 위치가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자리를 말씀드리진 않고 있어요. 추가 매수 고려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는데 아직까진 전쟁이라는 게 끝나지 않았었고 물가 자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3월 달에 물가에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해서 물가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22년도 기억나실까요? 2022년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물가가 최고치가 10%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이더리움 가격 보시면 7월 달에 거의 바닥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2022년도 4분기 때 보게 되면요. 3분기 때만 보도 되겠네요. 보게 되면 8월 달, 9월 달까지 가지고 10%에서 5%대까지 정말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물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때 이더리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왜 올라갔냐면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반영된 지가 어느덧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 자체가 몇 %인가요? 3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38%예요. 3.38%. 감이 안 오시죠? 자, 지난 1월 달에는 몇 %였어요? 1.53%였어요.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신호가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서야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좀 더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4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3.38%, CPI가 3.38% 안정된 흐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어쨌든 4월 달에 물가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이르면 4월 중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항상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행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때도 보시면 딱 보이시잖아요. 2022년 7월이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안정돼 있다가 이제 7월, 8월 달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확 꺾이자마자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좀만 더 안정된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되었을 때는 400만 원대까지 정말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들 보이다가 50에서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400만 원대까지 한 차례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여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으로 큰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단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보고 수익금을 가지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메이저 코인들 물리신 것들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파운드 매도했었죠. 그리고 같이 매도했던 게 세이프도 매도를 했습니다. 세이프도 이 노란 색깔 선과 이 빨간 색깔 선의 교차 지점 구간들에서 들어가가지고 대략 20% 정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만한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발란체. 전쟁이 종식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박스권 하단을 계속해서 강하게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요? 13,000원 이하에서. 여기 13,100원, 200원 떨어졌다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3,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800원에서 12,95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 맞춰서 또 강하게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코인 그리고 이렇게 또 단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제 구독자분들만 초대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 닉네임만 여러분들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